현재요,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있습니다. 일단 의혹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욱더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로 부산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각종 경제 지표는 오래간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뉴스로 접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진, 충격적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른바 깜놀했어요, 진짜. 예, 사실 저도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일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상황입니다. 방송상에서는 조금 뿌옇게 처리됐는데 그렇지, 네. 팔도 보시면 피명이 들어있고요. 옷은 지금 다 찢어진 상태입니다. 네. 황보승희 의원의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본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특히 이 남편으로 인한 피해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 멍보세요. 전 남편이죠. 네. 아까 화면 보셨을 때 나온 장면은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총선 2020년 당시의 모습인데 2020년 당시 총선 때까지는 남편과 부부 사이였지만 2021년 8월에 합의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요. 이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이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식탁을 쓸어엎고 본인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 돌도 안 재는 아이를 침대에 던졌다, 때렸다. 그리고 말리던 본인도 맞았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좀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것은 이제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이 남편이 70살 된 친정엄마를 때려서 온몸이 피멍들게 하고 친정집을 부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친정엄마가 아직도 한쪽 다리를 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한 게 천추한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앞서도 전혜연 평론가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이라고 일단 해둘게요. 하지만 이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과거에요, 황보승희 의원이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한번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1년 차에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아이를 낳고 선거 기간에 배불러서 임신한 상태로 재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도 둘째 임신해서 8개월 때 또 배불러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여러 손을 거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고백했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도 그 폭력의 피해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상당히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 정말 꺼내기 쉽지 않았을 얘기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SNS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최근에 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이에 대한 돌파의 방법으로 본인의 이런 피해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4월에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는데요. 네.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2020년 총선, 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시의원 후보 등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 전 남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집에 현금과 60여 명 정도 되는 지역 정치인의 이름이 써져 있는 명부가 있어서 이걸 사진을 찍어줬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경찰에 제출을 했고 이제 지금 그와 관련해서 그럼 왜 사본 말고 원본 어디냐 할 때 원본은 파기했다라고 지금 진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어찌 보면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자금 관련해서
경찰에 의혹을 더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업자인 동거남으로부터 또 카드 등의 제공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황보승 의원이 이 남편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전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SNS에 과거의 일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출한 명부 사진에 보면 그 이름 옆에 뭔가 숫자가 적혀 있어요. 보세요. 저 숫자. 보면 일단 7만, 그리고 아래는 5천인데 사실 저것만 놓고 보면 7만 원, 5천 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에 붙는 단위가 얼마인지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불법 정치자금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뒤 단위는 우리가 추정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만 단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7억 그리고 5천만 원 등등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다면 물론 아직은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황보승 의원이. 그러면 이 논란을 뭔가 앞서 우리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돌파하려고 가정폭력을 피해자임을 고백했다? 이거 어떻게 근데 좀 납득은 안 됩니다. 일단은 황보승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전 남편의 의혹 제기는 정말 본인을 향한 복수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 이렇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나아가서 말의 진술의 신빙성도 사실 의심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주장을 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이 2021년도에 합의 이혼을 한 후 재산 분할로 경제적인 이득을 다 챙기고 무려 5일 만에 본인을 향한 당에 여러 가지 제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향해서는 탈당해라라는 협박까지 했다. 지금도 그 사적 보복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본인을 향한 여러 혐의점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황보승희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전 남편이 자신에 대해 뭔가 음해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은 앞서 황보승희 의원의 사생활까지 뭔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예, 그 황보승희 의원하고 네. 지금 같이 동거를 한다는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그 동거남이 황보승희 의원하고 함께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거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황보승희 의원은 우리는 사실혼 관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주장은 뭐냐면 2020년 총선 전부터 이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라면 전 남편하고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불륜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동거남도 자신의 부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난 2021년 6월 달에 그때 황보 의원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 됐었는데 이 동거남 문제 때문에 2달 만에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성문 변호사님 여기에 지금 여러 단어가 등장해요. 지금 전 남편은 이 부동산 업자와 황보승희 의원이 불륜 관계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황보승희 의원은 이 남성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점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의 차이인 거. 사실혼과 불륜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황보승희 의원의 주장을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 남편과 이혼 전부터 만났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남편은 우리가 이혼하기 전, 그러니까 2021년에 이혼했는데 이혼하기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황보승희 의원의 얘기 중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뭘까요? 지금 사실혼 관계를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뭐 동거남이라고 하는 저 부동산 업자가 아직 이혼이 안 됐다면 사실혼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혼을 해서 둘 다 같이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동거남 쪽에 와이프가 있다면 이쪽에 대해서는 또 불륜이 되잖아요. 또 다른 의미의 불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황보승 의원의 이 논란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 체제 초기에 바로 수석 대변인이 되자마자 그때 이런 의혹들이 많이 터져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 수석 대변인 자리를 사퇴하게 된 건데 그 이후에 좀 잠잠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쨌건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는 그런 취지로 당에서도 별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징계를 한다거나 하는 건 하지 않았었는데 아하.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까지 다 터지면서 이게 논란이 커지게 된 겁니다. 아하. 지금 저간의 사정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이 일목요연하게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간의 스토리를 내용을. 그런데 지금 이 동거남 있잖아요. 안지용 기자님. 이 동거남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부동산 업자로 알려진 이 황보승희 의원의 동거남이 황보 의원의 묵인 아래 의원실의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14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또 뭐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일단 동거남이 황보 의원의 이 총선 당선 이후에 의원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의원회관 사무실을 드러났다는 주장이 있고요. 아하. 여기에 더해서 부산과 서울 오갈 때 의원실 경비로 KTX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이용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거남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나는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관용차를 사적으로 탄 적이 없다는 주장이겠죠. 그리고 관용차를 탈 때는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였다는 등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말로 가벼이 여길 사안 아니 이게 만약 진짜라면 근데 아직까지는 보세요. 말로 나온 주장, 의혹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뭐 당시에 누군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거나 영상 촬영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직 뭔가 나온 건 없어요. 사진이나 영상이 나온 건 없지만 아직은 일단 말로써 이러이러했다. 그 동거남이 이러이러한 뭐 관용차도 이용하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 단계인데 아니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주장이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황보승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황보승희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A씨, 동거남으로 알려진 인물이 의원실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개인 행사를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네. 시상식 행사에 꽃다발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행비서를 보내는 길에 이 A씨가 동행을 한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A씨 동거남이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주말에 서울에 있었던 적도 거의 없고 본인, 즉 황보승희 의원 없이 동거남이 혼자 관용차를 탄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의원실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돈으로 KTX를 이 남성, 동거남이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카드 이용했다. 그리고 앱 결제를 가능한 KTX 멤버십 이용했다면서 또 이제 멤버십 사용 내역 같은 것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금 해명이 명쾌하게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는데 왜요?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가족들을 관용차에 태우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출근하는 길에 아이를 뭐 예를 들면 국회 부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된다 이런 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겠는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도 아닐 뿐더러 동거남인데 아무리 의원하고 같이 탔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용차에 이런 인물을 태웠다는 것이 좀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용차가 무슨 카풀 그런 용도로 쓰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게 총선이 한 10달 정도 남았나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게 터졌어요, 논란이.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지금 여야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소위 뭐 돈봉투 논란이나 김남국 의원의 뭐 코인 논란, 그러니까 좀 도덕성에 흠집이 갈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을 때 네. 국민의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낫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었는데 아하. 갑자기 이제 황보승희 의원의 논란이 딱 터지니까 네. 이제 부랴부랴 당무감사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뭐 조사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한다는 입장이고 네. 뭐 더 나아가서 뭐 징계까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단은 뭐 황보승희 의원의 논란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윤리위제소를 결정을 했고 지금 국회 이제 징계안까지 제출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무감사, 당이 하는 저런 감사가 글쎄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강제권 또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권한이 어디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납득할 만한 당무감사 결과가 나올지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